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12단원 연습 문제, 실력편 문제 이번 시간에 풀고 12단원 마무리하고 이제 수학 상편의 마지막 방정식 단원이 또 13단원으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부는 이런 거야. 처음 공부할 땐 되게 어렵잖아. 막 낯설고 어색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무한하지 않아요. 절대로. 분명히 고교 과정 내용 딱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너무 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편 문제를 푸는데 실력편 문제들은요. 약간 기본 개념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잘 곱씹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부터 진행합니다. x와 3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그죠? 저 m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의 근이 모두 정수일 때가 이런 게 이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거죠. 정수일 때. 상수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정수란 말이 이런 거죠.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는 0 이렇게 해서 요 식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감이 옵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m은 모르지만 m 이외에 나머지 특징들은 알잖아. 그래서 2차 함계수가 얼마입니까? 0이야. 그냥 근거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입니까? 0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m 때문에 두 개씩 곱한 건 모르겠고요.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 감마 3개, 식 2개밖에 없으니까 풀 수가 없지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정수구나. 그래서 이 정수 조건이 추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풀기 힘들어 보이지만 풀만한 겁니다. 뭐 이런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2네? 그럼 무조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개를 더하면은 0이 돼야 돼. 그럼 0이 되는 조합이 뭘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2면, 그러니까 2가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 2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나머지 두 개는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교대로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하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개 더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0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조합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별거 없죠? 나오는 조합이 이게 끝인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수 조건 핵심이 뭡니까? 원칙적으로 이거 이제 13단원 후반부에 배우는데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워요.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근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정수란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근이 좁혀져 가지고 한 개가 되거나 몇 개가 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세 근이. 그럼 질문이 m을 구하는 거지. m이 뭡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m이죠.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다 하는 거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따라서 m 값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심플하죠? 네. 정수 조건 처리하는 방법을 이 문제에서 배우면 돼요. 다음 문제 17번. 이 앞에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게 이제 막 이상한 게 아니라 보세요. x와 3차 방정식 앞에 문제 동일한 느낌이야. k가 중간에 뭐 들어가 있어. 그렇죠? 여기 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m이 들어가 있고 여기 k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것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아까는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정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K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네, 현재 상태. 요 앞에 계속 1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역시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개 조건이 나오고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이면 원래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정수 조건이니까 풀 수 있었던 거죠. 이 문제 어떻습니까? 요 두 개 조건이 나와서 요거는 없는 거고요. 요 두 조건이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요런 조건이 나와 있는 거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이퀄 1에서 사실은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 감마 3개, 식 3개니까 이론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식이 복잡하긴 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식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와 관한 식 3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1 과정 우리 초반부에 배웠던 뭐 다항식의 연산들,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세제곱짜리 3개 더한 게 곱, 2개의 곱, 1개의 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3개짜리 세제곱해서 더하는 공식 뭡니까? 알파, 베타, 감마 세제곱을 더한 거 빼기 3알파, 베타, 감마는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괄호 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고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써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 식은 1 빼기 3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괄호 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 그러니까 K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3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거 되겠어요? K를 제곱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2알파 베타, 2베타 감마, 2감마 알파에다 이걸 3배를 빼주면은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K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니까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나오게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네요. K1 집어넣으니까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자, 조립제 보여보겠습니다. 1, 0, 마이너스 3, 플러스 2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되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제곱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식이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x 플러스 2 이퀄 0이기 때문에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 x가 아니야. 뭐야 x야 갑자기. 쏘리 x가 아니야. 이거 x 아니야. k야 k. K는 1 또는 K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전체가 보입니까? 이게 문제마다 다른 느낌을 푸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내용이 보여야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18번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 아까는 모르는 문자가 K나 M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P하고 Q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제곱도 있고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식이 뭐 예쁘게 몇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식이 전부 다 PQ와 관계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모르는 문자가 알파 몰라, 베타 몰라, 감마 몰라, P 몰라, Q 몰라. 식을 5개를 얻어야 되는 거야. 5개짜리 풀려면은. 이제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봤더니 문제가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나와 있고 실수 PQ 값과 나머지 2근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느낌이 오죠. 허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겠습니까? 무조건 나머지 한근은 1-2i란 거 알겠습니까? 그죠? 네. 나머지 한근이 무조건 1-2i인 거야. 사실은 3차 방식 근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개수가 실수니까 하나는 실근, 나머지 2개가 저렇게 1 플러스 2i, 1-2i 허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요.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x-1-2i x-1 플러스 2i라는 이렇게 생긴 인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능령이 돼야지만이 x가 1 플러스 2i, x가 1-2i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x-알파. 네. 이렇게 돼서 요 식이 능령이 되면은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1 플러스 2i, 하나가 1-2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x의 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x 플러스 q라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2i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바꾼 논리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현재 이 칠판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P 몰라, Q 몰라, 알파 몰라 3개 모르는 거지. 식 3개 얻으면 되는 거야.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나옵니다. 그중에 3차항 계수는 1로 동일하니까 2차항 계수끼리 똑같다, 1차항 계수끼리 똑같다, 상수항끼리 똑같다. 식 3개 얻을 수가 있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번부터 풀었는데 16번은 모르는 문자가 M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17번 문제는 모르는 문자가 K가 있으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라는 새로운 식이 있어서 풀었고요. 이 문제는 모르는 문자가 더 많지만 허근이 켤레 복소수를 갖고 켤레로 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i가 근이면은 1 마이너스 2i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수를 이용해서 식 3개 얻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정리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요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면 플러스 5x 플러스 2알파. 오케이. 2알파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식을 얻는 거야. 첫 번째 식. 요거는 이거하고 똑같아. 두 번째.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 세 번째.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얻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번거로우니까 써볼게요, 쌤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2가 뭐라고요? 예, p입니다.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5가 뭐라고요? 3p 제곱이에요. 상수항 마이너스 5알파가 뭐라고요? 네, q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현재 지금 모르는 문자가 알파, 베타, 알파, p, q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식 3개 있으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에 두 식은 알파, p니까 q와 관계가 없으므로 요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알파하고 p를 구한 다음 대입하면 q까지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알파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2배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에 거 빼볼까요? 그러면은 좌변은 2알파 사라지고요. 5에서 4 빼니까 1은 3p 제곱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넘겨서 3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은 1, 3, 1, 1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그때 알파가 뭡니까? 알파가 뭐예요? 나머지 근이잖아. 그럼 그 근은 알파가 됩니까? p에서 2를 뺍니다. p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q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q는 그죠? 요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5알파. 이게 다시 하니까 플러스 5. 3분의 7호 35.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최종적으로 실수 PQ 갖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거니까 자,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P는 1일 때 Q는 5이고 나머지 두 근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1 마이너스 2i인 거야. 1 마이너스 2i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P가 마이너스 2 3분의 1이면 Q는 3분의 35이고 나머지 두 근은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7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됐죠? 19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16번부터 시작된 논리랑 비슷한 문제들이야, 이것도. 근데 이제 요 마지막 19번, 20번은요, 실생활 활용 문제로서 약간 어떤 수학적인 상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고, 역시 k가 있어, 역시. 그래서 이 k 때문에 또 문제인 거야. 그죠? 어쨌든 뭐 세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4이고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만 구하면 세근 다 구할 수 있고요. 우선 자, 세실근의 변액이란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독특한 조건은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요 말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면 원래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4이고 또 두 개끼리 곱한 것의 합은 k 플러스 3이고 세 개 곱한 것은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식이 세 개가 없죠? 모르는 문자가 알파 몰라, 베타 몰라, 감마 몰라, 그리고 K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4개인 거야.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알파 제곱 이퀄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물론 이제 이 중에 알파 제곱은 가장 긴 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식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느낌 알겠습니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16번은 M을 몰라. 17번은 K를 몰라. 18번은 아까 뭐였어요? 뭐 PQ를 몰라. 19번은 또 K를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각각의 하나의 새로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한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전체를 이해해, 전체를.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물론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딱 길러지면은 새로운 낯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어떤 강의의 욕심, 목표 이런 거니까. 네. 하여튼 이걸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제 막무가내로 식을 3개를 세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알파 제일 크다고 할게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고 알파는 감마보다 크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제일 큰 거야 지금. 같을 수도 있나? 혹시 모르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네. 쏘리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어. 제일 길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걸 구했더니 값이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퀄 k 플러스 3이 나오고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면 k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식을 얻게 되면 식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에 거하고 다르게 요 식 자체는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던 대칭적인 형태야. 근데 이 식이 뭐냐면요 이상한 형태인 거야. 알파와 베타 감마가 대칭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이걸 통해 처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풀다가 속된 말로 멘붕이 되는 거지. 어떻게 풀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실상 요 세 값은요 무조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고 감마도 0보다 크고요. 감마도 0보다 크고요. 자, 또 하나 가장 긴 변의 길이 알파인데 이게 베타하고 감마를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추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굉장히 그 뚝심 있게 이 내식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감각적으로 익혀야 돼요. 왜냐면 요 4개씩이 꼴랑 끝이면 당연히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 때문에 각각의 값도 0보다 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도 문제 풀 때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식을 다시 보는 거야. 봤더니 어라? K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네. 특징 보입니까? 자, 쌤, 요 앞에 문제는요. 요 앞에 문제는 P가 2개가 있는데 다릅니다. K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기 때문에 요 식 X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의 왼쪽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K 앞에 계속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K, X에다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값이 1, 여기가 빼기 4, 여기가 더하기 3이니까 숫자는 사라지고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지금 쌤 설명한 내용 요러요러한 과정 때문에 쉽게 풀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봤더니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는 거야. 조립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의 마이너스 k. 요렇게 해가지고 1을 집어넣으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k, 0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 식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는 1인 게 확실하고요. 나머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자 이겁니다. 단, 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이제 뭐 어느 게 클지 잘 몰라. 그리고 1이 사실 제일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푸는 거죠. 첫 번째. 1이 만약에 빗변이면 1이 빗변이면은 당연히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그 대신 1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는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뭐냐면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되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는 짧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1은 있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식 보입니까 지금? 이 식의 합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네,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요 식으로부터 9에서 2K를 빼는 거하고 똑같네요. 넘기니 K가 얼마 나옵니까? K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면 K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K를 하나 구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끝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풀고 일단은 잠깐 홀드를 해볼게요. 자, 하여튼 뭐 이거 구했어요. 이거 K는 4. K는 4.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가 빗변일 수도 있죠. 알파를 제일 긴 변이라고 쌤이 가정하겠습니다. 뭐 베타 상관없고. 알파가 빗변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알파 변이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K인 건 똑같습니다. 다만 빗변을 이용해서 알파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문자가 알파, 베타, K 세 개니까 식 세 개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3이기 때문에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나오는 거야? 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1이야. 오케이. 따라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더하면은 2알파가 3분의 10이니까 알파는 3분의 5. 베타는 여기서 빼고 나면은 2베타가 3분의 9, 3분의 8이기 때문에 베타는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적 K를 구하는 거잖아. K는 뭡니까? 알파 베타 곱하니까 9분의 22 이렇게 나와서 자 정답은 K는 4, K는 9분의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뭐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잘 봐봐. 이걸 이제 막 실근이 있냐면 이런 걸 판정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3이 나왔어. 뭐 3은 1보다 그냥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두 근이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1이 빗변이란 말은 알파도 1보다 작고 베타도 1보다 작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빗변이 제일 커야 되니까. 근데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3인 거 확인했잖아. 근데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파도 1보다 작고 베타 1보다 작고 더하면 알파 베타 베타가 2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3이야. 당연히 이 뭐됩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삼각형의 성질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자 1이 빗변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한 게 아니라 1이 빗변이란 말은 무조건 이것을 지금 가정하고 쫙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뒤에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식도 마찬가지로 풀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자, 이걸 이제 뭐 실근의 조건 이런 걸 가지고도 판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알파 베타가 허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요 식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 돼서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넘기고 나누니까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K가 지금 4가 나왔기 때문에 4분의 9보다 작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K가 9분의 20이 되면은 이 9분의 20은 4분의 9보다는 작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2-9번까지 풀 거예요. 마지막 12-20번을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생활 관련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문제냐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방정식 풀다 보면은 막 일을 하는 문제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채우는데, 뭐 누구는 몇 시간 걸리고, 누구는 몇 시간 걸리고,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연립방정식에 관계된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이제 연립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수족관에 물을 급수하여 가득 채운대.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봐봐, 이런 거야. 내가 간단하게 어떤 수조에 물을 채우는데 10시간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1시간에 얼마만큼 채우는 거야? 전체 10분의 1만큼 채우는 거야. 4시간이 지났어. 내가 얼마만큼 채운 거야? 전체 10분의 4만큼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고,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두어야 하는 거. 자, 물을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렸단 말은 1시간 동안에 전체의 T분의 1만큼 채웠다는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냐면 물을 채우는 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물을 채우는 속도인 거야. 얼마만큼 빠르게 채우냐. 아까 선생님이 4시간이면 얼마만큼 채웁니까? T분의 4만큼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 속도가 T분의 1이니까. 사실 이런 느낌인 거야. 보통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은요, 뭐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근데 그건 달리는 속도고요. 물을 채우는 속도는 뭐냐면은 전체 채우는데 T시간 걸렸어. 그럼 나는 1시간에 T분의 1씩 채우는 거야. 이 T분의 1이 뭡니까? 물을 채우는 시간이 속도인 거야. 그럼 내가 4시간 동안 얼마만큼 채웠습니까? T분의 4만큼 채운 거야. 왜?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뭐 이동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채우는 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 이야기는 좀 가볍게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T분의 1만큼 채우는 거야. T분의 1 per 시간. 1시간 동안 이만큼 채웠다는 뜻인 겁니다. 단위가 이런 말인 건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놔두고, 어쨌든 좋아. 자, 물이 가득 찬 수조에서 물을 빼내는데 T제곱 시간이 걸렸다는 말은, 자,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빼낸 거야? T의 제곱분의 1만큼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는 요 숫자 T분의 1은 뭐냐면은 얘가 채우는 속도야. 이 속도라는 게 물리학의 속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채우는 빠르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T제곱분의 1이 뭡니까? 예. 빼내는 속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생활 관련 문제는 이렇게 식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어느 날 수조 청소를 위해서 오후 3시부터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해서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되었을 때 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 요때 물이 다 빠졌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비어있어 수조가 3시야 3시. 그러다가 물이 전체의 T제곱배만큼 찼을 때까지 물을 채우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빼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채우면서 빼내. 그랬더니 이게 다시 다 비어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3시 3분의 160분. 아, 약간 어색하다. 보통 전부 다 문제가 시간 단위로 문제를 푸는데 왜 분이 있잖아, 분. 3분의 160분 되게 어색하죠? 이걸 시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3분의 160. 우리가 60분은 1시간이죠?
120분은요 2시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0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 60. 다시 말하면 60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약분되고 약분돼서 이 값은 9분의 8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3시 그 다음에 이렇게 쓸까요? 그냥 3 더하기 9분의 8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3시 몇 분이라고 쓴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리고 바로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해서 다음날 오후 A시 B분의 수조에 물이 가득 찼다.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물을 채우기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이게 A시 B분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서 도식화시킨 겁니다. 원래 비어있어. 열심히 채워. 그랬더니 T제곱만큼이 됐어. 이제 채우면서 다시 빼내. 그랬더니 비었어. 다시 또 채워. 이랬을 때 이때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각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은 몇 시인지를 물어본 거고요. 시간은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됐죠? 이걸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T제곱배만큼 찼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구해야 되는데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동안 T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봐봐. 1시간 동안 전체 T분의 1만큼을 채우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T의 제곱만큼을 채운 거잖아. 전체 T의 제곱만큼을 채운 거잖아. 그럼 몇 시간이 걸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시간 동안 T분의 1을 채웠지. 그럼 내가 T시간 동안 얼마만큼 채울까? 1만큼을 채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1시간 동안 T분의 1을 채웠습니다. 10시간 동안 얼마만큼 채웁니까? T분의 10만큼 채우는 거야. 물론 이제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T시간 동안 얼마만큼 채웁니까? 전체 1만큼 채우는 거야. 1이란 말은 100% 다 채운다는 뜻이야. 그럼 질문이 뭐냐면 T의 제곱만큼을 채우잖아. 그럼 몇 시간이 걸립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뭡니까? 정답! T의 세제곱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지. 문자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똑같아요. 1시간 동안 T분의 1을 채워. 2시간이면 T분의 2. 3시간이면 T분의 3. T시간이면 1. T제곱 시간이면 T. T세제곱 시간이면 T제곱만큼 채우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의 세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알면은 요걸 통해 갖고 뭔가를 T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우고 빼는 걸 동시에 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요만큼 차고 요만큼 빼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었다는 뜻은 빼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빼내는 속도고요. 이게 채우는 속도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T의 제곱분의 1만큼을 빼내고 T분의 1만큼. 이게 사실 T가 0부터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큰 값인 거야. 요거를 빼고 난 뭐야? 순수하게 빠지는 속도인 거야. 알겠습니까? 순수하게 빠지는 속도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때 시간이 세모만큼 걸렸는데 이 세모 시간이 사실 얼마냐면요. 여기서 3시고 여기서 3 플러스 9분의 8시니까 여기는 지금 T 세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9분의 8 마이너스 T의 세제곱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T 세제곱 9분의 8 빼기 T 세제곱 해서 이게 3시 플러스 9분의 8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네트로 순수하게 물이 빠지는 속도인데 여기에 9분의 8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시간만큼을 곱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물이 빠지는 양이 나오는데 그 물이 빠진 양은 T의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뭐야? 물이 빠지는 양인 거야. 왜? 현재 T 제곱만큼 차 있다가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 빠지는 속도인 거야. 이게 뭡니까? 물이 빠지는 시간인 거야. 이걸 이제 물리학적인 걸 잠깐 빌려서 얘기하면은 물이 빠지는 속도 1시간에 이만큼의 양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요만큼의 시간을 곱하면 시간이 단위가 약분이 돼서 분모 있으니까 바로 요렇게 생긴 물의 양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달려가는 속도라면 뭐 미터 퍼 세컨드, 여기는 세컨드, 여기는 미터. 근데 물의 양이니까 물의 양 퍼 세컨드, 여기는 세컨드, 여기는 물의 양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예, 실생활 관련 문제들. 방정식 공부하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요거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면 사실 이해가 잘 됐을 거야. 문자 t. 근데 또 t가 일부 작은 값이니까 또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막 분수가 어색하고. 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걸 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차식인가? 자, 9분의 8 빼기 t의 세제곱. 양변의 t의 제곱을 한번 곱해볼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양변의 t의 제곱 곱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된 거예요. 1 마이너스 t. 자, 9도 곱할까요? 8 마이너스 9t의 세제곱. 자, 여기는 9t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양변에 지금 9t 제곱을 곱한 겁니다. 분수 보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좌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8.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9t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8t. 여기는 플러스 9t의 4제곱. 이퀄 9t의 4제곱이 돼서 뿅뿅 사라져서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항시키면은 9t의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요거 풀면 답인데 t가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t가 0부터 1 사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값.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수분해를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분수기 때문에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 중에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으로 푸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에 t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면 몇 t 빼기 얼마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안 돼. t-2 이러면 t가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식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게 9t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의 약수 이 앞에 1, 3, 9 됐습니까? 얘의 약수 1, 2, 4, 8. 근데 그 중에서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것은 3, 1, 3, 2, 3, 4는 안 돼. 되겠습니까? 9, 1, 9, 2, 9, 4, 9, 8. 이게 끝이에요. 부호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뒤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여기는 1이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예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조립제법 하는 거죠, 이 식이 지금. 9, 0, 8, 마이너스 8. 근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개수가 최소한 3이나 9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는 거야, 3분의 1부터.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3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값은 3분의 1의 세제곱 9 하니까 이 값은 앞에가 3분의 1 나오죠. 여기는 3분의 8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8 하면은 당연히 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알겠어요?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형태로 집어넣는 겁니다. 3분의 2 집어넣는 값은 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여기가 3분의 8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 3분의 2 세제곱이니까 3분의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8을 하면은 3분의 0이 돼서 3t-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뭘로 하는 거야? 3t-2가 앞에 3으로 묶어내면은 t-3분의 2니까 3분의 2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 알겠어요, 지금? 자,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3으로 묶어내면은 t-3분의 2,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식은 뭐 어쩌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9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이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곱하게 되면은
6이고 6에다가 곱하게 되면 이 값이 4고 더하게 되면 12가 되고 12에 곱하게 되면 플러스 8이 되고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값이 9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가 되고요. 됐죠? 네. 이 식에다가 앞에 3을 끄집어내가지고 앞으로 온 다음에 이 안을 뻥 집어넣게 되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3t-2에 여기는 3t의 제곱 아래다 쓸게요. 곱하기 3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게 는영이 되는 차인데 요거는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는 t가 3분의 2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요. 3분의 1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t가 이제 3분의 2가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게 물을 채우는 속도랑 빼는 속도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다시 채우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t가 3분의 2가 나왔다는 뜻은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야. 다시 물을 다시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3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시 t가 3분의 2니까 1시간 동안에 3분의 2분의 1 2분의 3만큼을 채우는 거야. 뭐야 2분의 3 시간이 아니라 쏘리. 다시 1시간 동안에 3분의 2분의 1만큼을 채우니까 1시간 동안에 2분의 3을 채우는 거야. 1시간 동안 2분의 3을 채우니까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2시간이면 충분한 거죠. 알겠어요? 1시간 동안 2분의 3만큼 채우니까 알겠습니까? 가득 채운 데는 2분의 3시간이면 되는 거야. 다시 10시간 동안 가득 채웠어. 1시간 동안 10분의 1을 채웠어. 그럼 가득 채우는 데는 10시간 걸리는 거야.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5분의 1을 채웠어. 가득 채우는 데는 5시간 걸리는 겁니다. 1시간 동안 2분의 3만큼을 채워. 가득 채우는 데는 3분의 2시간이면 되고요. 따라서 답이 뭐냐? 3 플러스 9분의 8시간에서 더하기 3분의 2시간을 더하면 이게 3분의 2는 9분의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9분의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뒤에 거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3시 플러스 9분의 8시간 플러스 3분의 2시간이 답이야. 근데 이걸 구하니까 9분의 12가 되고 이걸 정리하니까 3분의 4시간인 거야. 3분의 4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3분의 4 곱하기 60분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계산이 맞습니까? 3분의 2, 9분의 8 9분의 12가 아니군요. 다시 자, 3시간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3분의 2를 하게 되면 값이 9분의 6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9분의 14가 나옵니다. 9분의 14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분으로 고치면 9분의 4 플러스 9분의 9 플러스 9분의 5가 9분의 14니까 이게 뭐예요? 1시간이고 이 9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5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약분하게 되면은 3분의 100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 뭐예요? 3시간 더하기 1시간 더하기 3분의 100분. 따라서 4시 3분의 100분이 나와서 A는 4, B는 3분의 10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분하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 연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60을 곱하면 시간이 분으로 바뀝니다. 60을 나누면 분위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연산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좀 구구절절히 표현했는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문제가 지금 3시 3분의 160분이잖아. 오케이. 3시 3분의 160분. 어차피 문제가 마지막에 몇 시 몇 분인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3분의 2시간이 더 더해지면 답이죠. 근데 3분의 2시간이 40분이야. 맞니? 어떻게 구했더라? 3분의 2 곱하기 60분 하면 40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20분을 빌려오면 되지.
다시 말하면 3분의 160분은 3분의 60 플러스 3분의 100이고 요게 지금 20이기 때문에 20분 더하기 3분의 100분이니까 20분하고 40분 더하면 1시간이니까 4시 3분의 100분.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을 연산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분하고 시간 보충을 헷갈리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어진 걸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야.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씩. 그리고 이번 시간 훨씬 중요한 거는요. 16번부터 19번까지 풀었던 과정에서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3차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자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방정식 단어는 이제 13단어 한 단어 남았습니다. 연립방정식 선생님 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